오늘은 지주사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지주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 10개 기업에 대해서 봤는데 눈이 빠질 뻔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주사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주사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 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지분 가치는 진짜 미친 듯이 높아요. 이게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 지분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자회사가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회사가 좀 상장이 되지 않은,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지주사, 요게 어찌 보면 지주사 투자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10개 기업 중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삼성 괜찮아요. 그리고 LG 나쁘지 않습니다. SK도 뭐 나쁘지 않고, HD 현대랑 GS는 어찌 보면 여기서 저희 가장 탑픽입니다. 그리고 LS도 나쁘지 않아요. 그 외로 뭐 롯데랑 하나, CJ는 뭐 굳이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물산을 볼게요. 삼성물산은 꾸준히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물산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전자 지분도 가지고 있고, 삼성 SDS 지분도 가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자회사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으로 들어가죠. 그 외로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만 따졌을 때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지주사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짜 저평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 기업이어서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삼성물산이 망하면 진짜 삼성그룹이 망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 지분 가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분 가치가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서 시장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뭐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요거죠.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PBR이 7.1배인데 LG화학은 1.7배입니다. SK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자회사가 3.7배 받을 때 SK케미칼은 0.8배밖에 못 받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이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이미 상장되어 있는 지분은 그렇게까지 저는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많은 자회사들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분 가치가 그렇게까지 뭐 효율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배당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있어서 올해 배당 수익률이 한 2.53% 나오는데 사실 2.53%는 그렇게까지 높은 배당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물산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급식, 그리고 바이오 쪽을 하고 있죠. 바이오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쪽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삼성물산은 그래도 건설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주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업형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건설이랑 그리고 엔지니어링, 뭐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 다른 지주사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 사업 자체가 그렇게까지 지금은 전망이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일단은 배당 수익률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2.53%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 43%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미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굳이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바라보고 투자할 거면 바이오로직스를 사면 되기 때문에 삼성물산한테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중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지분 같은 경우는 삼성 웰스토리가 있는데 삼성 웰스토리가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지분인가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지분을 거의 한 0.1% 거의 없네요. 근데 삼성중공업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상장이 되어 있고, 삼성 SDS 상장되어 있고, 삼성생명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을 투자할 거면 삼성 웰스토리를 보거나 아니면 삼성물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설 사업을 봐야 되는데, 삼성물산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로 보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보거나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의 실제적인 지주회사인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뭐 하고 있는 사업이 뚜렷하죠. 현대차랑 기아차에 보내주는 부품, 그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네들이 어찌 보면 그룹사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물론 해외 자동차 쪽으로 부품을 팔고 그러고 있기는 한데, 내부 거래 비중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 굳이 저는 현대모비스를 투자할 바에는 현대자동차를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도 현대모비스가 1.88%인데 현대자동차는 배당 수익률을 많이 주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아서 저는 굳이 투자한다면 현대자동차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랑 기아차의 부품을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모비스 투자할 바에는 현대자동차랑 현대모비스가 어찌 보면 자동차가 잘 팔리면 같이 뭐 주가가 움직이니까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보면 현대자동차가 21%, 현대오토에버가 20%, 그리고 현대트랜시스가 15%, 현대자증권이 15%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랑 현대오토에버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투자할 거면 의미 있는 지분 같은 경우는 현대트랜시스랑 현대차증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솔직히 현대모비스를 투자할 때 현대차증권이랑 트랜시스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저는 뭐 현대자동차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8.73%, 현대엔지니어링이 9.35% 가지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것도 뭐 바이오 사업이나 로봇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유망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것 보고 현대모비스를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나쁘지 않지만 좀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LG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한 3.84% 정도 나와요. 요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처럼 지분 가치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LG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일단은 뭐 LG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주사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그리고 로열티 사업을 하죠. 뭐 요거 가지고 뭐 평가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좀 좋은 점이 LG CNS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CNS는 상장이 안 돼 있죠. LG CNS는 IT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는 삼성 SDS, SK그룹에서는 SK CNC,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ICT, 지금은 포스코 DX죠. 그러니까 그룹사 내 소프트웨어 망을 설립하는 기업입니다. 요거 가지고 매출을 내는데, 근데 사실 요 LG CNS 같은 경우도 그룹사 자체적으로 좀 내부 거래잖아요, 이게. 뭐 LG CNS가 상장이 안 돼 있다는 점은 괜찮긴 하지만 요것만 보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D&O랑 LG 경영개발원, 그리고 LG 스포츠 요런 곳이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뭐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LG가 지분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요. LG전자 33.7% 가지고 있고, LG화학 33.3% 가지고 있죠. 그리고 LG전자 밑에 LG디스플레이 37.9%, LG이노텍 40.8%,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51%, 그리고 LG화학 밑에 LG에너지솔루션 81.8%, LG생활건강도 34%, 그리고 코카콜라 90%, LG유플러스 37.7%, LG헬로비전 그 밑에 50%, G2R 30%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분이 많아요.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미 다 상장되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도 상장이 되어 있죠. LG 이노텍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되어 있어요. LG가 이거 보면 어찌 보면 진짜 좀 양아치 기업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상 사실 요 지분 가치를 전부 다 인정을 해줘야 되면 LG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언젠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뭐 괜찮긴 하지만 요걸 뭐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 지분 가치는 저는 좀 제외하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그나마 상장이 안 돼 있는 LG CNS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것만 보고 투자하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LG그룹은 좀 배당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3.84%예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뛰어난 거는 아니긴 한데, 굳이 투자한다 그러면 우선주를 투자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LG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나올 거예요. LG 그룹사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도 하고 지분 가치도 많고, 그래서 뭐 LG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K입니다. SK도 조금 애매해요. SK의 올해 배당 수익률은 3.61%입니다. SK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SK도 뭐 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SK는 투자 부문 쪽이 한 55%,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투자 부문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SK는 투자 부문으로서 나오는 매출은 배당 수익이랑 그리고 브랜드 사용 수익, 그러니까 로열티랑 배당 쪽으로 벌어드는 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얘네들도 하는 사업이 없다는 거죠. SK야 뭐 최근에 좀 멋있어 보이려고 지주사 중에서 투자형 지주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SK가 사실 뭐 투자를 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겠다, 뭐 주가를 200만 원까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요거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를 투자한다 그러면 SK의 보유 지분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좀 유의미한 지분 같은 경우는 SK 머티리얼즈 나쁘지 않고 SK 실트론 나쁘지 않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좀 반도체 쪽에 뭐 가스 같은 걸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SK 실트론은 웨이퍼 만듭니다. 얘네들은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LG CNS보다는 좀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SK 실트론 같은 경우는 뭐 웨이퍼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SK 에코플랜트랑 SKC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SK 이노베이션, SK 스퀘어, SK 텔레콤 얘네들은 이미 상장되어 있죠.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SK도 나쁘지 않긴 하지만 배당이 그렇게까지 많이 주는 거는 아니고, 뭐 투자한다 그러면 SK 우선주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일단 배당을 많이 줘요.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6.7%입니다. 지주사 중에서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긴 하지만 롯데지주 자체가, 롯데그룹 자체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뭐 롯데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롯데그룹은 원래 물류랑 유통 쪽을 잘했는데 요게 완전 뭐 최근에 잘하고 있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백화점 쪽은 현대백화점 오히려 좀 잘하는 것 같고, 물류 쪽은 완전 쿠팡한테 밀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영화, 네트워크스 이런 쪽으로도 최근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자체가 조금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익이 깎인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도 요만큼 많이 안 줄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롯데그룹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 백화점, 할인점, 전자제품 이쪽은 롯데지주 밑에 있는 롯데쇼핑이 하는 사업이죠. 근데 그 롯데쇼핑도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요 가치도 그렇게까지 많이 주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도 있죠. 롯데케미칼도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롯데제과, 지금은 롯데웰푸드죠. 그 기업도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유의미한 거는 코리아세븐이 있습니다. 코리아세븐은 상장이 안 돼 있죠. 코리아세븐은 세븐일레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븐일레븐 사업도 뭐 그렇게까지 요거를 가치 있게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뭐 롯데지주 살 필요 없고 BGF 리테일 사면 되니까. 그리고 BGF 리테일 최근 주가도 안 좋죠. 그래서 요것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지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면 롯데정보통신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롯데 GRS는 상장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뭐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롯데 GRS가 참고로 롯데리아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젤리너스도 사업을 할 거예요. 그거 보고 투자할 거는 아니죠. 그리고 롯데제과는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롯데웰푸드죠 지금은. 롯데 칠성음료 상장되어 있죠. 롯데쇼핑 상장되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상장되어 있어요.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나마 괜찮긴 한데, 그리고 코리아세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다 그러면 이번에 뭐 두산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뭐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롯데가 바이오 사업을 잘하고 있냐, 뭐 요거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쪽이 많이 안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HD 현대입니다. HD 현대는 어찌 보면 지주사 중에서 저의 탑픽입니다. 일단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7.01%입니다. 굉장히 일단 높죠. 배당 쪽으로 봤을 때 지주사 투자에서 일단 통과다. 그렇다면 뭐 보유 지분 요거를 보면 되는데, HD 현대는 현대 오일뱅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HD 현대를 투자한다 그러면 현대 오일뱅크를 보고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오일뱅크를 보고 투자하셔도 되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있는데 요거는 이미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HD 현대 글로벌 서비스의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어찌 보면 한국조선해양이랑 좀 겹쳐요. 한국조선해양, 뭐 HD 사모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쪽으로 선박 부품을 파는데 요것도 뭐 그냥 좀 겹치다 보니까 가치를 온전히 주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HD 현대일렉트릭이 있는데 여기도 이미 상장되어 있죠. 변압기가 워낙 괜찮아서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HD 현대도 요거에 따라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장되어 있는 지분 가치는 조금 고려를 안 하려고 해요.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은 뭐냐 그러면 예전에 HD 제뉴인일 거예요. 여기가
좀 이름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건설기계 사업을 합니다. 요것도 어찌 보면 그 밑에 HD 현대건설기계가 이미 상장되어 있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요거 때문에 뭐 HD 현대를 투자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굳이 건설기계를 좋게 본다 그러면 현대건설기계나 아니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사면 되겠죠. 여기는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HD 현대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요거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현대 오일뱅크랑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가치가 좀 많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 봤을 때는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는 HD 현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D 현대의 보유 지분을 보면 현대 제뉴인은 앞서 보신 것처럼 현대 뭐 에너지 솔루션인가? 그걸로 바뀌었죠. 현대 사이트 솔루션인가? 근데 얘는 지분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현대 건설기계랑 현대 인프라코가 이미 상장되어 있어서 그렇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일렉트릭도 이미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HD 현대를 투자한다 그러면 현대 오일뱅크랑 현대 로보틱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지주사 중에서 저희 탑픽입니다. 그리고 GS가 있습니다. GS도 나쁘지 않아요. GS의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6.26%입니다. 지주사 중에서 요 정도 배당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GS 우선주를 투자하면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GS는 HD 현대랑 비슷하게 GS 밑에 GS 칼텍스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GS 에너지 밑에 GS 칼텍스가 있는데 GS 에너지랑 GS 칼텍스가 모두 다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GS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GS를 투자한다 그러면 GS 칼텍스도 볼 수 있고 배당 수익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S 파워도 볼 수 있습니다. GS 파워도 상장이 안 돼 있죠. GS 파워는 발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기도 만들고 그리고 열도 만들고 신재생도 만듭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도 하고 있고 GS 칼텍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GS 리테일 요거는 이미 다 상장이 되어 있죠. 뭐 슈퍼마켓이나 뭐 편의점, 홈쇼핑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좀 긍정적으로 보면 GS 말고 GS 리테일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GS EPS 같은 경우도 발전 사업을 하는데 요것도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GS 글로벌은 이미 상장되어 있죠. 요거는 종합상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긍정적으로 보면 GS 글로벌을 따로 사면 됩니다. GS ENR도 뭐 화력발전 그리고 유류 그리고 집단에너지 좀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를 투자한다 그러면 GS EPS, GS ENR, GS 파워 그리고 GS 칼텍스 또한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GS 그룹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HD 현대랑 GS는 좀 탑픽입니다. 그래서 GS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보면 GS 에너지 100% 가지고 있죠. 그래서 GS 에너지는 그 밑에 GS 칼텍스도 있고 GS EPS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는 GS EPS는 따로 있네요. GS EPS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괜찮고 GS ENR도 상장이 안 돼 있죠. 괜찮습니다. GS 글로벌이랑 GS 리테일은 상장이 되어 있어서 GS를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도 볼 수 있고 GS 칼텍스 그리고 발전 사업 요거를 보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GS를 투자한다 그러면 GS 에너지, GS 칼텍스, GS 파워, GS EPS, GS ENR을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이미 다 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신재생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화입니다. 하나는 뭐 굳이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3.2%예요.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보면 진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긴 해요. 근데 단점이 이 우량한 기업들이 이미 다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랑 백화점 사업을 하는데 하나 갤러리아, 뭐 하나 글로벌 여기도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투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화학 쪽도 있습니다. 화학은 하나 솔루션 그리고 하나 첨단 소재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이 있는데 건설은 좀 단기적으로 시황도 워낙 안 좋고 굳이 건설을 보고 투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건설 보고 투자할 거면 지주사 중에서는 차라리 삼성물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를 호텔 보고 투자하는 것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도 앞서 보신 것처럼 화학 쪽에 하나 솔루션이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나 큐셀 같은 경우도 하나 솔루션을 통해서 이미 뭐 지분 가치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 보험, 하나 생명도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나 생명을 통해서 뭐 하나 손해보험, 하나 투자증권, 하나 저축은행, 하나 자선운용 이런 쪽으로 다 묶여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생명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투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보유 지분을 보면 일단 굉장히 지분이 많기는 해요. 하나 호텔도 있고 하나 이글스 야구단, 근데 하나 이글스를 보고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생명 이미 상장되어 있죠. 하나 솔루션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장되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하나 시스템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나 큐셀은 하나 솔루션 밑에 있죠. 하나는 개인적으로 좀 롯데지주랑 마찬가지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CJ는 일단 배당 수익률도 높지 않아요.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2.88%입니다. CJ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보면 일단은 CJ 재해제당이 있죠. 근데 CJ 재해제당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있죠. CJ 프레시웨이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J 푸드빌 있는데, CJ 푸드빌은 뭐 급식이랑 레스토랑 그리고 일반 식당에 식자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뭐 재해제면소를 아마 운영할 거예요. 굳이 뭐 유망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얘네들 보고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있는데 대한통운은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J 올리브영이 있는데 CJ 올리브영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올리브영을 보고 투자해야 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관광객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GS랑 HD 현대가 조금 더 유망해 보여요. 그리고 CJ ENM은 상장되어 있습니다. CJ CGV는 최근에 나락을 가고 있죠.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J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있는데 최근에 CJ CGV 유상증자 관련돼서 얘네들로 뭐 현물 출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 가치를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해줘야 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앞서 보신 것처럼 LG CNS, 그리고 SK CNC,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뭐 로봇이나 바이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얘네들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봤을 때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지분 가치를 좀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굳이 뭐 좋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CJ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보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가지고 있고 CJ 푸드빌 있고 CJ 올리브영 있는데 나머지는 이미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투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얘네들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배당 수익률도 높지 않아서 저는 CJ는 좀 투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LS가 있는데 LS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배당 수익률은 1.55%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중에서 상장이 안 돼 있는 자회사가 많습니다. LS의 자회사를 보면 LS 전선 있고 LS 일렉트릭 있고 LS 엠트론 있고 LS M&M 있고 LS IND 있습니다. 이 중에서 LS 일렉트릭만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LS를 투자한다 그러면 나머지 쪽으로 뭐 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LS 전선 쪽은 이제 뭐 전선, 최근에 전력 인프라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이야 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변압기 그리고 뭐 개전기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본다 그러면 LS 말고 LS 일렉트릭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의 지분 가치는 저는 고려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LS 엠트로는 상장이 안 돼 있죠. 트랙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긍정적으로 보면 LS를 대신 살 수 있다. LS M&M도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구리 사업을 하죠. 그리고 금이랑 은 같은 거를 만듭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LS 자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보다도 매출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좋습니다. LS IND도 뭐 부동산 디벨로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LS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보면 LS 엠트론 100%, LS M&M, LS IND, LS 전선,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빼고는 지분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낮더라도 뭐 구리 사업을 좋게 보고 금 사업을 좋게 보고 LS 전선 괜찮게 보고 뭐 부동산, 트랙터 이런 쪽을 괜찮게 본다 그러면 LS를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LS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주사를 투자한다 그러면 지분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근데 상장돼 있는 지분 가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좋게 평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비상장 지분 가치를 봐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HD 현대랑 GS랑 LS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HD 현대 그리고 GS가 탑픽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물산이랑 LG 그리고 SK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지주사에 대해서 다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